네, 자, 다음은, 자, 저희가 학무 목적 한국 교육과정의 실제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실제적으로, 어학당에서 또 학교에서 어떻게, 어떤 교수 요목으로 교육과정을 짜는지, 자, 이런 것들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문 목적 한국어는요, 어떤 학문의 수행을 위한 어떤 언어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수학하는 어떤 외국 유학생들이 어떤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는 자, 학문 목적 한국어는요, 학습의 수행과 수행 과정에 따라서 어떤 언어의 개별 기능이 수행 과정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 유학생들이 이제 어떤 자기 전공 학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습의 도구로서 이제 학문 목적 한국어가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어떤 읽기와 듣기를 통해서 수업에서 학습하는 어떤 내용의 정보를 얻고 수업 중에 여러 가지 질의와 응답 그리고 발표와 토론 등에서 말하기의 기능이 활용이 되고요. 여러 가지 수업 과제라든지 보고서 작성, 발표문 작성, 또 학위 과정의 논문 작성 그렇죠. 간혹 이제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원 학생들은 당연히 논문 써야 되고요. 이런 어떤 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이제 쓰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또 학습자들이 쓰기는 좀 또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고 또 귀찮아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교육 과정에 잘 반영해서 학습자들이 잘 그런 어떤 쓰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또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문 목적 한국어는요, 어떤 교양 과목의 수강이나 전공 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학업 내용과 관련이 되고요. 또 학습 기술적인 측면은 학습에 필요한 언어 기술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업 내용은 어떤 전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 어휘, 어떤 기초, 어떤 전공 지식이 되겠고요. 또 학습에 필요한 언어 기술은 이제 뭐 보고서 쓰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프리젠테이션 하는 방법, PPT 만드는 어떤 방법, 이런 어떤 언어 기술, 이런 어떤 표현 같은 것들, 보고서 쓸 때 여러 가지 언어 표현, 발표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 이런 것들이 바로 또 어떤 언어 기술과 관련된 어떤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예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학문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학교를 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연세대학교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국대학교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세대학교 대학 한국어 과정을 보시면요. 자, 대학 한국어 과정이고 등급은 자, 5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초급 1, 2, 중급 1, 2, 고급. 교육기간은 이제 1년에 6학기제로 하고요. 자, 7주 동안 200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200시간을 일반 목적에서는 10주였죠. 그러니까는 하루에 4시간씩. 그래서 한 학기 10주 200시간인데 대학 한국어 과정에서 연세대학교는 7주 200시간. 그래서 하루에 수업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으로서는 이제 토픽, 그렇죠. 아무래도 졸업을 하려면 토픽 시험 어떤 그런 어떤 인증이 필요하니까 어떤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 특강이 있고, 그리고 10시간 의무 교육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일은 이제 역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수업인데 이제 일반 목적은 하루에 4시간이었지만 여기서는 하루에 6시간 좀 이제 오랫동안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시작해서 뭐 점심 먹고 오후까지 자, 그래서 7주에 200시간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대학 한국어 과정의 어떤 목표 숙달들 한번 저희가 살펴볼까요? 자, 초급 1부터 보시면 대학생을 위한 한국어 200시간인데요. 자, 목표 숙달들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대학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단문이나 간단한 복문으로 이루어진 단락을 읽고, 그렇죠?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정확한 문법으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고요. 짧은 글짓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초급 1이고요. 초급 2는 이제 대학생을 위한 한국 200시간. 대학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새로 알게 된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그래서 초급 1보다 2가 조금 더 약간 뭔가 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계속 이제 초급 2를 좀 보시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대학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광고나 안내 방송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보통 학과 차원에서 또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어떤 안내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짧은 글을 읽고 글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산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초급 2고요. 자, 중급 1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한국어 150시간,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50시간 두 가지로 있네요. 그래서 200시간이 되고, 자, 숙달도 목표를 보시면 대학 수업에 필요한 질문하기, 설명하기, 의견 제시하기 등 기초적인 말하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자, 복합문을 적절히 구성할 수 있고, 청자를 고려해서 반말과 높임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휘를 문맥 속에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급 2를 보시겠습니다. 중급 2 보시면요. 그래서 대학생을 위한 한국어 120시간, 그다음에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80시간. 뭔가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을 때, 네, 봤을 때 아까 중급 1에서는 자, 대학생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한국어가 150시간이고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좀 뭔가 더 학문 목적인 것은 50시간이었는데 중급 2에서는 좀 더 많아졌죠. 조금 더. 그래서 대학 생활을 위한 한국어 기본적인 한국어가 120시간, 150시간에서 30시간 줄었죠. 120시간 됐고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것이 50시간에서 80시간, 30시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어떤 그런 교육 내용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표 숙달도 보시면요.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요지를 파악하고 적절히 반박하는 등 학업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신문이나 잡지 등 시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주제에 관한 글의 요약문을 작성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 글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뒤 문맥에 맞게 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청자를 고려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발표력 훈련. 보통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발표력 훈련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PPT 만들기라든지 발표할 때 쓰는 표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학습자들이 잘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연습을 시키셔야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발표할 때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읽기 전략, 논리적 글쓰기 등 기본적인 학습 기술 및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고급인데요. 고급을 보시면요. 자, 그래서 자, 고급에서는 자, 대학 생활을 위한 한국어 더 줄었죠. 90시간, 또 120시간에서 90시간 더 줄었습니다. 30시간 더 줄었죠. 그래서 어휘, 문법, 문화 등을 배우게 되고 대학 강의 수강 위한 한국어가 또 80시간에서 30시간이 는 110시간이 되겠습니다. 점점점 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대학 강의 수강 위한 어떤 한국어 어떤 수업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표 숙달도 보시면요. 반박하기, 설득하기, 논거 제시하기 등 학업과 관련된 말하기 기능을 익혀서 발표와 토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표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교양 과목 강의를 듣거나 관련 서적을 읽고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논리적인 글쓰기 방법을 익혀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이제 보고서는 꼭 써야 되거든요. 한 과목에 한두 개 꼭 써야 되니까 이런 어떤 보고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대학 한국어 과정의 시수를 좀 살펴볼까요? 시수를 보시면 초급 1, 2, 중급 1, 2, 고급 보시면 어휘 문법이 있는데요. 자, 90시간 다 똑같고요. 자, 한국어 능력시험 특강도 역시 다 10시간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생을 위한 한국어 이것이 조금 더 그러니까 대학 강의 수강 한국어보다 좀 약간 수준이 낮은 거죠. 이것이 이제 말하기, 듣기, 쓰기 이것이 초급 1이 60, 초급 2도 60, 그 다음에 중급 1은 30, 중급 2와 고급은 없고요. 읽기는 이제 초급 1이 50, 초급 2도 50, 그 다음에 중급 1이 30, 중급 2도 30, 고급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 강의 수강과 한국어에서 보시면은 말하기, 듣기, 쓰기가 초급 1과 2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중급 1이 30, 그다음에 중급 2가 60, 고급이 60. 그렇죠? 그러니까는 급이 올라갈수록 많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읽기도 초급 1, 2는 없고요. 중급 1, 2는 20시간인데 마지막 고급 단계에서 50시간 더 많은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를 보시면요. 그래서 대학 한국어 과정 시간표 보시면
자, 초급 1, 2, 중급 1, 2, 고급 보시면 1교시, 2교시 이제 어휘 문법 다 똑같고요. 자, 3교시에서는 초급 1, 2, 여기서는 이제 어휘 문법 읽기, 생활에 대한 거, 중급 1, 2는 어휘 문법 읽기, 생활 강의, 그렇죠? 강의 수업, 그 다음에 고급은 문화 읽기, 강의,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어떤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교시에서는 초급 1, 2에서는 읽기, 생활, 그 다음에 중급 1, 2에서는 자, 읽기, 생활과 이제 강의, 그렇죠? 어떤 일상생활에 대한 거, 강의를 위한 어떤 그 수업이 되겠고요. 고급에서는 생활보다는 강의에 대한 읽기, 어떤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교시, 6교시에서는요, 어떤 초급 1, 2에서는 이제 말하기, 듣기, 쓰기, 어떤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한국어 수업이 되겠고, 토픽 준비반 어떤 수업도 있겠습니다. 자, 중급 1, 2에서는요, 읽기, 어떤 이제 일상생활과 강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중급 1에서는 이제 말하기, 듣기, 쓰기, 생활, 어떤 생활과 어떤 강의에 대한 거, 토픽 준비반 수업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 2와 고급 단계에서는 읽기, 고급은 이제 읽기, 어떤 강의 수강 후 읽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6교시에서는 어떤 말하기, 쓰기, 듣기, 어떤 강의 수업을 위한 어떤 쓰기, 듣기, 말하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토픽 준비반도 수업을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기능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교수 요목으로 짜서 수업이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말하기 교재 항목을 보시면 이제 중급 1, 중급 2, 고급을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중급 1을 보시면요. 자, 쭉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교하기, 장단점 말하기, 나열하기, 이유 말하기, 발표 시작하기, 의견 제시하기, 근거 제시하기, 자세히 설명하기, 발표 마무리하기, 바르게 말하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기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중급 2에서는 이제 말하기 기초, 정의와 분류하기, 설명 요청하기 및 의견 묻기, 자료 설명과 부연 설명하기, 요약 정리해서 말하기, 비교 대조해서 말하기, 동의 및 반박하기, 논고 및 예의 들어 말하기, 발표하기, 토론하기. 자, 이런 것들을 중급 2에서 다루고요. 이제 고급 단계에서는 이제 발표와 토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고급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발표도 많이 하고 토론도 하니까 말하기 교재에서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화제 제시하기, 내용 전개하기, 덧붙여 말하기, 마무리하기, 발표하기, 그다음에 입론하기. 그렇죠. 저희가 뭐 토론할 때 입론, 처음 이제 시작하는 어떤 논거를 제시하죠. 확인 질문하기, 반박하기, 토론하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고급 단계 말하기 교재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어떤 말하기 수업은요, 어떤 대학에서의 발표 토론을 문제없이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중급부터 진행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에서의 어떤 그런 말하기는 보통 이제 발표와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발표와 토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그런 어떤 기초 작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어떤 대학 강의 수강. 그래서 이것이 또 학문 목적의 어떤 말하기 수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급 단계에서는 간단하게 발표나 토론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고급에서는 좀 더 수준이 높은 실제적인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급 단계에서는 어떤 실제적인 것을 하기 전 단계로서의 준비 작업이 되고 고급 단계에서 실제 발표와 토론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성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실제로 발표도 해보고 준비도 해서 발표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습과 훈련과 어떤 그런 학습자들에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기 전반부에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학기 초반에 자신이 주제를 정하고 화제를 제시하고요. 자, 어떻게 내용을 구성할지 그리고 중급 단계에서 이루어진 말하기 방법과 고급에서 다시 다루어지는 방법을 자신에게 맞춰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실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사가 어떤 피드백을 주고 또 동료 학습자들의 피드백도 받으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또 학습자들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반부에서는 토론을 위한 단계별 어떤 기능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정한 주제로 토론을 함으로써 말하기 수업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론을 할 때 그런 방법들, 사회자가 있고 토론자가 있겠죠. 또 팀도 짜고요. 찬성과 반대. 그래서 또 토론할 때 그런 어떤 구성이라든지
사회적 역할, 그 다음에 토론할 때 처음에 입론,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는지, 반박은 어떻게 하고요, 자기의 의견 주장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토론할 때 어떤 자세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시간을 정해 놓고 토론을 하고 또 평가도 토론을 합니다. 고급 단계에서는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용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또 인간 복제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또 뭐 유전자 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주제를 정해서 저희가 찬성과 반대를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 수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듣기 교재 항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교재. 그래서 듣기 교재는요, 중급 1부터 보시면 주제 파악하기, 중심 내용 파악하기, 강의 구조 파악하기, 그 다음에 역시 또 강의 구조 파악하기 위에는 병렬시 인과관계, 그 다음에 강의 도입부 이해하기, 강의 종교부 이해하기, 또 화제 전화 이해하기, 그 다음에 강의 듣고 요약하기, 토론 듣고 요약하기. 그래서 듣기 기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을 저희가 다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중급 2에서는 이제 강의 개요 듣기, 그다음 발표 요약지 보면 내용 이해하기, 시각자료 보면서 이해하는 거, 핵심 정보 및 내용 듣기, 용어 및 개념 듣기, 강의 전개 방식 이해하기, 그다음에 화제 전환 이해하기, 그다음 의도 이해하기, 추론하기, 비판적 듣기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요. 자, 고급에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중급 1과 2는 좀 다르죠. 어떤 듣기 기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중급 1과 2에서 이런 것들을 다뤘기 때문에 고급에서는 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좀 뭔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듣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제 토론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과 심리, 사회와 과정, 경제와 생활, 영화 이해, 르네상스의 재발견, 법과 사회, 시장과 경제, 교육의 이해, 도시의 기후, 문학과 비평, 여러 기본적인 어떤 교양의 주제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면서 듣기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요약 정리도 하면서 어떤 이제 발표와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하기와도 연계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듣기 수업은요. 듣기 수업 역시 중급에서는 듣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략과 방법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보신 것처럼 고급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질 다양한 교양 과목 중 일반적인 주제를 골라 대학 강의처럼 듣는 수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교양, 그렇죠? 교양 저희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보시면 왜 이럴까요? 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건 말하기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뭐 성격, 사회 과정, 경제와 생활,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주제를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 자기 학교에 어떤 그런 교양 수업의 어떤 주제를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미리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듣고 미리 연습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그 과목을 듣더라도 학생들이 이런 걸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잘 소화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제 학생들이 이제 대학 강의처럼 듣는 수업을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급에서 학습한 듣기 전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제를 또 구성하고 듣기 역시 대학 강의와 마찬가지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듣기를 할 때 실제로 이제 교수님의 강의처럼 이제 듣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것처럼 그런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다음은 쓰기 보실까요? 쓰기? 네, 쓰기 보시겠습니다. 자, 쓰기 교재 항목을 보시면, 자, 중급 1부터 보시면 주제문과 단락 쓰기, 단락 구성해서 쓰기, 분석해서 쓰기, 분류해서 쓰기, 예시에서 글쓰기, 의견 제시하는 글쓰기, 요약하여 글쓰기, 답안 쓰기, 입말과 급말, 자, 문법에 맞게 글쓰기. 이게 중급 1의 그런 어떤 쓰기 교재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중급 2를 보시면 이제 글쓰기의 기초, 설명문, 요약문, 수필, 조사 보고서, 서평, 비판 논제형 논설문, 문제 해결형 논설문, 비교 대조형 논설문, 시험 답안 쓰기 같은 것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중급 1과 중급 2가 조금 더 다르죠. 그러니까 중급 1은 기본적인 어떤 쓰기 전략이고 중급 2는 조금 더 발전적인 어떤 장르를 선택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고급 단계를 보시면 이제 보고서, 개요 작성하기, 서론 쓰기, 논리 전개하기, 비교하기, 인용하기, 조사하기,
결론 쓰기, 각주 및 참고 문헌 달기, 평가하기. 그러니까 고급 단계는 하나의 어떤 보고서 쓰는 전략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학습자들이 대학에 가면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보고서의 주제를 정해서 그것을 이제 개요 작성하기, 서론부터 결론, 참고 문헌, 마지막 평가하기까지 한 학기 동안 그것을 자기의 어떤 하나의 어떤 보고서 주제에 대해서 써보는 연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자기 전공의 어떤 교수님의 어떤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그런 어떤 수업 구성을 짰습니다. 자, 쓰기도 보시는 것처럼 쓰기는 중급 1에서 보고서 쓸 때 사용할 역시 기본 전략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중급 2에서는 이제 글의 특성에 따른 그렇죠. 장르에 따라서 전략 연습을 또 이렇게 또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단계 위에 고급에서는요. 자, 중급 단계에서 배운 전략과 어떤 글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한 편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한 편의 보고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제를 정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주제를 정하지 않을 때는 교사가 주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편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가 되고 한 학기 동안 이제 프로젝트로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마지막에 다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매 시간마다 서론 쓰며 그것을 또 교사가 피드백해주고 그 다음에 본론, 결론, 참고문헌 매 시간마다 그것을 피드백해줘서 학생들의 완성도를 높여서 학습자들의 마지막에는 좋은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읽기 교재 항목을 보시겠는데요. 읽기 교재. 자, 읽기 교재 보시면요. 자, 중급 1부터 보실까요? 자, 전략적인 것입니다. 훑어읽기, 주제문 찾기, 핵심어 찾기, 정보 찾기, 논점 파악하기, 그다음 비교와 분류, 구조 파악하는 거고, 인용과 예시, 구조 파악하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 자, 모르는 단어 추측하기, 자, 이런 어떤 읽기 전략의 기본적인 것들 다루고요. 자, 중급 2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읽기의 어떤 여러 가지 장르죠. 그래서 감상문, 보고문, 논설문, 수필, 소설, 설명문, 논문, 비평문, 기사, 연설문 이런 어떤 읽기 장르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고 그래서 중급 1과 중급 2의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중급 1에서는 기본적인 읽기 전략을 배우고 중급 2에서는 각 장르, 읽기 전략을 배웠으면 각 장르, 다양한 장르를 보고 읽기 전략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고급 단계에 가서는 어떤 주제별로 이제 저희가 읽기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세계, 생활 속의 경제, 문화, 커뮤니케이션, 독서와 사고, 인터넷과 인간, 언어와 사회, 과학과 인간의 삶, 철학과 논리, 경제와 사회, 언어 공동체와 세계 문학. 그래서 고급 단계에서도 역시 주제별로 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냥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학부에서 듣는 교양 수업의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서 이런 것들을 미리 학습자들에게 읽히고 연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자기가 전공을 듣든 교양을 듣든 그때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미리 연습을 시키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기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중급 1에서는 어떤 이제 읽기의 기본적인 전략을 배우고 중급 2에서는 읽기 전략을 배웠으면 각 장르,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읽기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각 장르별로 다 봤으면 고급 단계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맞게 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자들의 어떤 읽기 기술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읽기도 마찬가지로 쓰기와 유사하게 중급 1에서는 대학 수업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중급 2에서는 글의 특성에 따라, 장르의 특성에 따라 전략을 연습할 수 있도록 수업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글의 특성에 따라, 장르에 따라 또 읽기 전략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급 1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읽기 전략을 배웠고, 중급 2에서는 이제 장르에 따라서 읽기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고급에서는 대학 교양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그 교재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와서 다양하게 학생들에게 읽기를 연습을 시키고 읽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고급에서는 대학 교양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교재 중에 일반적인 내용의 글을 선택해서 글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연습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급 1, 중급 2, 고급 1, 고급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연계가 돼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학습자들의 어떤 그런 능력을 키워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저희가 이번에는요, 저희가 연세대학교를 봤고요. 이번에는
건국대학교, 네, 건국대학교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이제 연세대학교를 봤고요. 이번에 건국대학교인데요. 자, 건국대학교에서의 어떤 이제 보시면, 네, 이것이, 네,